x가 2와 3 사이에 대해서 ax 더하기 1과 bx 더하기 1 사이에 얘가 있다. 이게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 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x-1을 양변에 곱해서 2차 함수로 보자. 그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유리함수 그 자체로 봐달라. 1과 1을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0,0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어차피 2부터 3까지거든. 2를 대입하면 2고요. 3을 대입하면 2분의 3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딱 저 하얀색. 저 하얀색이 부등식을 내가 그래프에서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했냐면 위치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하얀색보다 bx 더하기 1이란 직선이 위에 있는 거고요. ax 더하기 1이란 직선은 아래에 있으면 돼요. 이 하얀색보다. 근데 bx 더하기 1과 ax 더하기 1은 어떤 기준을 잡고 그려야 돼요?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bx 더하기 1이 얘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렇죠? ax 더하기 1이 쟤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죠. 즉 얘는 이걸 대입했을 때 2보다 이상이다. 요거 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 a에다가 3x 더하기 1에다가 그게 2분의 3 이하다. 요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b는 2분의 1 이상, a는 6분의 1 이하가 되고 문제에서 말하는 게 a-b의 최대거든. a-b의 최대라는 말은 a의 최대에서 b의 최소를 빼달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 빼면 그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둘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위치 관계로 해석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위치 관계로 봐달라. 저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고, 보지 않고 식으로 보려고 하면 빡세져요. 왜냐면 2부터 3까지라는 이 범위 때문에 뭐 이제 곱한 다음에 판별식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범위에서 확인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1667번. 자,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함수를 묻는 문제들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얘는 역함수를 구하기도 해요. 유리함수. 왜냐? 간단합니다. 역함수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랑 여기의 개수의 부호만 바꿔줍니다. 부호랑 위치만. 이게 역함수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점근선이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에서 a분의 c랑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확하게 역함수라는 게 애초에 x랑 y 바꾼 거잖아. 반대로 돼요. 딱 반대로 되는 형태죠. 딱 반대로 됩니다. 간단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번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x랑 y 자리만 바꿉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이미 역함수 구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는 모름지기 y는 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곱해서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라고 하고 y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y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y의 ax-c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나눠주면 돼요. 정확하게 되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x랑 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너무 편하고 어렵지 않아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보통 뭘 대입하면 얘가 되지? 라고 우리가 마치 방정식을 풀듯이 찾는 게 기본인데 이건 그걸 깨뜨린다는 거죠. 오케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점근선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1667번 한번 보겠습니다. fx라는 애가 x-a분의 3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역함수죠. 역함수는 뭐 x-3분의 a x 더하기 1이에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의 대칭이래요. 무슨 말이야? 아, 얘 점근선이 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3,a를 지난다는 거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 문제에서 말하는 b 마이너스 a는 3. 뭐 b랑 a를 구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F랑 F 인버스가 같은 형태가 식으로 나오면 세 가지 있다 했어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P. 무슨 말이냐면 점근선이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함수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점근선이 X는 P, Y는 P야. 그치? 바뀌어도 뭐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즉 y는 x의 대칭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즉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 대칭인 유리함수는 f랑 f 인버스가 같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y는 fx 다시 y는 fx가 y는 f 인버스 x랑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뭐 달라질 리가 없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얘를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뒤집어 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각도가 변함이 없어서. 그리고 x분의 k 다시 x분의 k 이런 형태도 이미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의역과 공역이 등장하는 마치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라면 또 이제 교차 선택이냐 자기 자신을 선택했냐 그렇게 다루는 거랬지만 식으로 나오면 이 세 가지밖에 없고요. 유리함수에서 이게 나온 이유는 이거 말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에서 말합니다. y는 fx라는 애가 x-a분의 bx 더하기 c라고 돼 있고 얘가 3,11과 1,-7을 지나는데 ffx가 x가 된대요. ffx가 x가 된다는 게 끝내요. 왜냐면 합성함수를 해서 x가 나오는 걸 역함수라고 정의했는데 그쵸? 얘랑 합성했는데 역함수 이거 x가 떴다? 그럼 얘는 f의 인버스다. f 인버스가 f가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얘에서 말하는 건 a와 b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점근선 x는 a, y는 b잖아요. 그쵸? 그 둘이 같아야 바꿔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도 변함이 없으려면 이미 같은 상태여야 된다. 자, 3 대입하죠. 3-a분의 3a 더하기 c가 11이고요. 1 대입하죠. 1-a분의 a 더하기 c가 마7입니다. 자, 살짝 바꿔줄게요. 넘기고 넘기면 숫자가 좀 기분 나쁘긴 한데 14a 더하기 c는 33이고요.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a는 2가 c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b도 당연히 이겠죠. a랑 b는 같으니까.
이때 fx라는 게 p, q의 대칭이래요. p, q는 뭐야? 점근선 교점이죠. 그래서 2,2가 됩니다. F0은 마이너스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다 더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같은 것도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1682번입니다. fx라는 애가 2x-1분의 3x 더하기 2랑 gx라는 게 2x-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에요. h라는 애가 f서클, g서클, f의 인버스 서클 f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역함수의 성질상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붙는 거라고 했고요. 또 합성함수에서 역함수의 성질은 f랑 f 인버스를 지운다라고 알고 있어요. 즉 hx는 g 인버스 fx입니다. 즉 나는 g 인버스가 필요해. 얘가 g 인버스 x죠. 그쵸? 위치랑 순서만 바꾸면 돼요. 자, h g 인버스 f1. 자, f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분의 3 더하기 2라서 5. g 인버스 5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1분의 22. 2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게 워낙 빨라서 구하고 대입하면 된다. 1688번입니다. 이미 우리가 합성함수 파트에서 이야기했어요. 질문이 여러 개 나왔었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합성을 여러 번 하라는 건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fx라는 애가 x-1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 2024의 2라는 건 2024번 합성하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규칙을 찾아봅시다. f2는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3이고요. f2의 2라는 건 뭐라고 이해해요? f3이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3-1분의 3 더하기 1이라서 2가 그럼 f3의 2라는 건 f에다 2 대입하는 건데 그럼 3. 뭐야 얘 반복되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말한 f 2024의 2라는 건 얼마죠? 짝수 번째니까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 근데 f 인버스는 어떻게 해요? 이 역함수 구하자.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눈치챘나요?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f랑 f 인버스가 똑같네요. 왜냐면 x에 대한 점근선 1, y에 대한 점근선 1이라서 이미 점근선의 교점이 1,1이죠? 얘랑 똑같죠. 점근선의 교점이 똑같은 애라고. 그러면 y는 x 대칭이 돼서 역함수랑 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f 인버스에 2024의 2도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더하면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뭔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그 학습에 대한 이 지적 호기심이 생길 텐데. 그치? 1692번 봅시다. y는 x분의 1과 y는 x-2분의 1이에요. 자,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x분의 1이라는 애랑 x-2분의 1이라는 애가 있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y는 5분의 1과 y는 2라고 하는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때 넓이를 구했,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얼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죠. 맞아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면 그 이동한 방향과 평행한 직선으로 만든 애들은 정확하게 떼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2고 그럼 여기 길이는 뭐예요? 5분의 9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랑 동일하게 돼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평행이동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직선과의 교점을 기준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이야기하고선 세로선을 그어 놓으면 얘 넓이 측정 못 합니다. 넓이를 측정할 수 없어요. 알았죠? 못 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상한 답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리수 나옵니다. 넓이 무리수 나와요. 유리수 안 나옵니다. 알았죠?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무조건 투 가야 됩니다. 이거 넓이 구하려면. 갑자기 확 특이해지죠? 이것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떼다 붙이는 게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는 구할 수 없어요. 평행 이동한 거랑 같은 방향으로의 직선과의 교점, 이루어진 영역만 다룰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딱 그 부분만 다룰 수 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얘가 x분의 1이라서 여기가 5,5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7,5분의 1입니다. 얘랑 얘가 이동한 만큼이 정확하게 이동한 애가 돼요. 알았죠? 정확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y는 x분의 1이랑 y는 x-1분의 1 더하기 1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죠. 맞아요? 그렇게 생긴 그래프가 두 개 있다면 세로선, 가로선 둘 다 쓸모없고요. y는 x 더하기 1처럼 같은 방향, 지금 x축 방향 1, y축 방향 1, 즉 기울기 1인 방향으로 이동했죠. 그럼 기울기 1인 직선과의 둘러싸인 애만 떼다 붙이는 게 가능해서 평행이동이 됩니다. 여기 평행사변형 넓이 구해주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간단하죠. 방금 얘가 얘로 이동했다 했잖아. 그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1, 1이죠. 그래서 높이가 1이고요. 얘는 지금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1이 돼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1.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높이 가로 1. 세로는 얘랑 얘 평행이동 보면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봐줍니다. 오케이? 오로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직선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어요. 다른 방향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y는 x제곱이랑 y는 x제곱 플러스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달라 이랬잖아. 그치? 그럼 얘 떼다 붙이면 돼 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세로선을 그린 거예요. 가로선 그리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때만 돼 라는 거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묻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왜? 간단하지. 산술기하 평균을 묻는 주제가 합의 최소거나 곱의 최소잖아. 근데 합의 최소를 묻기 위해서 보통 뭐가 제시되어야 된다 했어요? 약분 가능한 형태, 즉 역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항식에서는 역수가 등장할 리가 없어. 한데 여기는 뭐가 기본적으로 등장해요? 분수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역수 형태를 등장시키기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합니다. 1701번. fx라는 게 x-3분의 4x-8이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3과 4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a, a-3분의 4a-8 b, b-3분의 4b-8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렸대. 직사각형을 그렸다는 건 우리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가로 길이 어떻게 구해요? A에서 B 뺀 게 가로지. 그렇죠? 세로 길이 어떻게, 야, 이거 세로 길이 구할 수 있어, 니네? 아이씨, 이거 세로 길이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냐? 통분해? 끔찍하게 생겼죠. 그건 맞지? 통분은 왠지 느낌이 안 살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오케이. 생긴 게 비스무리하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세로는 a-3분의 4에서 b-3분의 4만 빼주면 되는 거로 써주면 되죠. 왜냐면 4랑 4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온 거구나. A가 3보다 크다, B가 3보다 작다. 즉, 이거 무슨 말이에요? A-3분의 4 더하기 3-B분의 4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야, 근데 그럼 가로랑 세로 곱한 게 넓이잖아. 이거의 넓이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이게 대체 산술기하가 맞아? 산술기하가 되려면 어떠해야 돼? 약분 가능한 형태여야 되죠. 이 약분 가능한 형태가 있어? 없으면 만들어라. 맞죠? 어떻게 만들어요? 빼기 3 더하기 3 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 했었죠. 우리 산술기하 파트에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 곱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a-3분의 4의 3-b 더하기 3-b분의 4의 a-3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 이상하게 되죠. 근데 왜 이따위로 전개를 해? 그래야지 이 둘이 뭐가 될 것처럼 보여. 약분 될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죠? 8은 그대로 오고요. 2 루트 a-3분의 4 곱하기 3-b 3-b분의 a 4 곱하기 a-3 이렇게 착착착착 의도했던 대로 좀 곱하기인데 왜 더하기로 써있냐 16이 됩니다. 까다롭죠?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거 까다로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하면 안 되는지 얘랑 얘를 빼겠다고 이걸 통분하면 그 순간 망합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복구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의도 자체가 나한테 최소를 묻는 형태는 이제 두 개밖에 없다니까. 뭐랑 뭐?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야. 코시슈바레스는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 파트가 아니면 안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2차 함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걸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알았죠? 의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의도 없이 보면 이거 안 풀려요. 어렵다. 어려우니까 뒷부분이 있겠죠. 저런 게 시험에 좀 잘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요 정도까지는 좀 덜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거 살짝 하위 호환으로 많이 나와요. 살짝 하위 호환은 많이 나온다. 왜냐면 다시 전에도 말했지만 명제부터 나오는 이 파트에서 활용할 만한 게 없어요. 명제, 절대부등식, 그리고 유리함수,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활용이라고 할 만한 파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다룬 파트에서 활용이 빠진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없거든. 뭔가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게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중학교부터 단 한 번도 없어요. 도형 파트에서는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도형 파트에서 억지로 내기도 했지. 중학교 때도.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활용이라는 파트를 엮을 수 있는 게 절대부등식 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거 이거예요. 절대부등식을 활용으로 내냐? 아니면 그래프랑 성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절대부등식 그냥 단순 식으로 내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활용 파트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냐 보통 너희들 활용 못하니까
또는 그래프로 난이도 높이냐. 이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어렵게 내는 파트긴 하다까지만 얘기할게요. 1708번. 이거 지난 시간에 나한테 누가 물어봤는데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P라는 애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써도 될 것 같죠. 내가 원하는 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잖아.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쵸? 뭔 말이지?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1과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y절편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뭐 여기 있는 애라고 하자. 여기 있는 어떤 P에서부터 마이너스 1,1이 어디냐? 여기네. 여기랑 3, 마이너스 5는 어디야? 여기 뭐 느낌도 없어요. 느낌 있니? 딱히 느낌도 없어요. 여기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과 여기까지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달래.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직접 구해야 돼? 첫 번째, 직접 구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중선 정리라는 게 있었죠. 마이너스 1,1과 3, 마이너스 5의 중선의 기준은 중점 1, 마이너스 2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이 MP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이미 확정이거든. 4 더하기 9라서 13으로. 그럼 이게 13 더하기 PM의 제곱의 최소예요. PM의 제곱의 최소입니다. 근데 1, 마이너스 2가 뭐처럼 보이냐? 점근선 교점이야. 점근선 교점까지 거리의 최소라고. 자, 생각해보자. 유리함수는 원래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라 했어요. 그쵸? 그게 대칭인 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한 기울기 1인 직선에 마치 탕후루처럼 꽂혀있는 놈이라고. 이게 유리함수예요. 이걸 기울여 놔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치? 야, 그러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누가 제일 가까워 보여?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얘예요. 얘입니다. 얘가 가장 짧은 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즉, 이 P는 정확하게 Y는 X,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1인 놈 누구냐? X-1과의 교점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찾아줘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아까 써먹었으니 산술기하 평균으로 한번 써먹어보려고 해요. 13 더하기 PM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얘 빼는 거거든. 자, 보세요.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 깔끔하죠? 산술기하 평균이 또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얘랑 얘는 13 더하기 2 루트 16이라서 21? 이렇게 되고요. 맞아요? 안 돼. 이 안 곱했죠? 중선 정리 2 곱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42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P를 이렇게 잡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해서 정리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산술기하 평균 2번 쓰면 되는 거라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중선 정리 쓰는 게 깔끔하긴 하고,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게 이 점근선의 교점부터 유리함수까지 가장 최단 거리거든? 그쵸?
그러면 당연하게 꼼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확정적인 건 꼼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정확하게 루트 2k입니다. k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수. 유리함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상수. 오케이? 이해가요? 얘 그래서 얼마 떴어요? 8 떴지. 왜 8 떴어요? 얘가 4라서 루트 8이거든. 그거 제곱한 겁니다. 그렇죠? 얘 안 변해요. 모든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가 y는 뭐 x분의 k라고 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2k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유리함수는 얘를 평행 이동한 거거든. 그럼 이 점근선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달라질 리가 없지. 같이 이동했잖아. 달라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면 암산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물론 이건 뭐 중선 정리도 써야 되고 하니까 좀 귀찮을 수는 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아, 아닙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잠시만. 오늘은 시험 안 볼게요. 진도를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오늘은 무리함수를 진도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할게요. 그래서 시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공부